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곡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의 맨 앞부분입니다. 조용하게 시작해서 점점점 커지면서 피아노가 부서질 것 같은 순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시작되죠. 이게 그 악보인데요. 악보에 표시되어 있는 이 샘여림표가 없었다면, 또 이 샘여림표를 무시하고 연주했다면 이러한 멋진 연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음악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이 샘여림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샘여림 기호들을 살펴볼게요. P, MP, MF, F, 또 이런 표시들이 있죠? 네, 벌써 머리가 아픈가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P의 완전체 이름은 피아노예요. 악보에는 기호로 P라고 써요. 간단하게. 이건 이탈리아어예요. 대부분의 음악 기호들은 이탈리아어가 많습니다. 다양한 음악적 표현들이 생겨난 시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음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피아노의 뜻은 여리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피아노가 안도감, 완만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진정해, 부드럽게 해 라는 일상적인 표현을 할 때도 사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피아노? 여러분, 피아노 하면 딩동딩동 치는 그 피아노가 생각나지 않나요? 그 피아노가 이 피아노일까요? 맞습니다. 예전에 피아노 악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피아노의 전신 합시코드라는 악기가 있었거든요. 챈발로라고도 합니다. 그 악기는 아무리 세게 쳐도 아무리 작게 쳐도 거의 일정한 크기의 소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새로운 악기가 발명이 된 거죠. 이 악기는 작게 치면 작은 소리가 나고 크게 치면 큰 소리가 나서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어요. 이제까지는 작은 방이나 거실 같은 공간에서만 연주했던 게 이 악기의 발명으로 인해 큰 홀에서의 연주도 아주 효과적이었고요. 다른 오케스트라 악기들과의 합주도 가능하게 된 거죠. 당시 사람들이 이 악기를 보고 엄청 매력을 느꼈겠죠? 이 악기는 작은 소리도 큰 소리도 표현이 가능해. 그래서 이 악기의 이름이 작게 크게가 되었대요. 이 악기 이탈리아에서 발명했다고 했죠. 작게 해당하는 이탈리아어가 피아노, 크게 해당하는 이탈리아어가 포르테였어요. 그래서 이 악기의 이름이 작게 크게 이탈리아어로는 피아노 포르테가 된 거였어요. 피아노 포르테, 피아노 포르테 이렇게 부르다가 줄여서 피아노가 된 거예요. 그럼 방금 얘기한 포르테를 볼까요? 샘여림표 중에서 F, 이건 포르테의 첫 글자 F가 기호가 된 거예요. 강하게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피아노와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MP, MF 이건 뭘까요? M에 대해서만 알면 간단합니다. M은 메조의 첫 글자 M이 기호가 된 건데요. 구글 번역기에서 메조를 쳐봤습니다. 네, 메조는 절반의 라는 뜻이네요. 절반, 중간 정도. 그럼 피아노 앞에 M이 붙으면 메조 피아노라고 읽으면 되고요. 포르테 앞에 M이 붙으면 메조 포르테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메조 피아노의 뜻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중간 정도만 여리게 해라. 네, 여리게 표현하기는 하는데 조금만 표현해라. 조금 여리게. 그렇다면 메조 포르테의 뜻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중간 정도만 강하게 해라. 세게 연주하긴 하는데 조금만 세게, 조금 세게 연주해라. 조금 세게.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크기가 커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피아노, 여기서 살짝 더 크게 하면 메조 피아노, 좀 더 크게 하면 메조 포르테, 좀 더 크게 하면 포르테,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 기호는 딱 보면 점점 강하게 연주해라, 점점 여리게 연주해라 라는 뜻 같죠? 네, 맞아요. 읽을 때는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라고 읽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쓰고 점을 찍기도 하죠. 크레센도 역시 이탈리아어인데요. 악동 뮤지션의 크레센도라는 노래 혹시 아나요? 네, 그 노래를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겠어요. 크레센도 이런 노래 있죠? 네, 작아지는 기호 점점 여리게는 데크레센도인데요. 크레센도 앞에 데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데는 반대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크레센도의 반대 데크레센도가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피아노부터 포르테까지, 그리고 크레센도 점점 세게와 점점 여리게. 네, 여러분, 여리게 표현한다. 이거는 피아노인데요. 아주 여리게 표현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피에다가 피를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피피. 이름은 피아니시모. 매우 여리게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주 세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네, FF. 이름은 포르티시모입니다. P를 더 많이 피피피피피피 이렇게 붙이고 F를 더 많이 붙여서 표현한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심화 단계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세게 한 후에 곧바로 여리게 연주한다. 이런 기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할까요? 정답은 FP. 네, 포르테피아노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감상했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악보를 다시 볼게요. 네, 처음에 매우 여리게 시작을 했고요. 포코어포코는 점점이라는 뜻이에요. 점점 크레센도 점점 커집니다. 점점점 커지고 네, 그러다가 매우 세게 연주를 하죠. 이제 샘율림표가 눈에 확 들어오죠.